요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시끄럽죠. 바로 이 사람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정근 전 부총장. 10억 개인 비리를 수사하다 터져나온 이 사건. 그의 1심 판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판결 보시면 돈봉투 사건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자,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그 핵심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었습니다. 이 사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뭐죠?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이정근 전 부총장이 강내구 민주당에서 오래 활동한 이런 사람에게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을 윤관석 의원, 송영길 후보 측의 핵심 인사였던 윤관석 의원에게 주면 이 돈을 전당대회 과정에서 다른 현역 의원, 지역 관계자 등 최소 70명에게 돈 봉투를 뿌렸다. 이게 돈봉투 사건의 핵심입니다. 자, 은밀한 이 사건 어떻게 터지게 됐죠? 자, 검찰이 이정근이 잃어버렸다고 한 휴대전화 갤럭시 S10 플러스 이 휴대전화를 찾았는데 그 안에 지금 녹음 파일이 3만 개가량 들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거고, 이 안에 이렇게 막 돈이 오간 녹취들이 생생하게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검찰은 이 휴대폰을 왜 찾았습니까? 돈봉투 때문에 찾은 것이 아닙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핸드폰을 찾은 거예요. 이정근 전 부총장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왜 감옥에 있느냐? 이 돈봉투 사건 때문에 감옥에 있는 게 아니죠. 본인의 개인 비리 사건 때문에. 이 사건 저희가 예전에 동행과 뉴스터디 시간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이 사건의 1심 판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검찰은요, 이정근 전 부총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이요, 보통 구형보다 내려가잖아요. 판결 최종 형량이. 1심 법원이 징역 4년 6개월 오히려 더 높여서 실형을 때렸습니다. 이 사건 아시면 요 돈봉투 사건 이해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뉴스 고수 되셔야죠. 도대체 법원은 왜 이정근의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이런 이례적인 중형을 선고했는지 지금부터 시작해봅니다. 자, 이정근 사건 핵심은 돈입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도 핵심은 돈이죠. 받지 말아야 할 돈을 받는 게 문제죠. 이정근 전 부총장이 남의 돈을 너무 쉽게 받아쓴 게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정근 전 부총장이 누구인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자, 양력입니다. 1962년 전북 군산 출신입니다. 군산여고와 원광대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이제 호남 사투리를 요즘 공개된 녹취 보시면 호남 사투리 쓰는 걸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 작가를 했대요. 네. 그러다가 1997년에 김대중 대선 캠프에 카피라이터로 정치권에 입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 정치권에서 있었던 거예요. 한 25년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인맥이 많은 거예요. 인맥이. 자, 이 녹취 들으시면 좀 짐작은 되실 텐데, 또 성격이 조금만 친해지면 회장님, 오빠 하면서 또 친화력도 좋고 시원시원하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제 인물로서 인맥을 넓히기 시작합니다. 자, 저희가 지금부터 살펴볼 이 이정근 사건의 시점은요, 이게 중요해요. 2019년 11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2020년, 2021년. 자, 이때가 어떤 때냐면 이정근 전 부총장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힘들 때입니다. 자, 2019년 하면 여기 보면 이제 민주당 문재인 정권 때인데, 보면 전후로 뭔가 직함은 바꾼 있어요. 그런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때가 왜 힘들 때냐? 이정근 전 부총장은요, 2016년부터 계속 선거에 출마를 합니다. 그런데 이 출마 지역이 하필이면 민주당으로서는 불모지나 다름없는 서울 서초예요. 그러다 보니까 2016년 총선 나와서 떨어집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 서초구청장으로 나왔는데 떨어져요. 공천은 다 받습니다. 근데 본선에서 떨어져요. 2020년 총선 또 떨어져요. 2022년 윤희숙 의원이 물러나면서 재보궐선거가 열렸는데 그때 나와서도 떨어집니다. 자, 2019년 11월이 언제냐면 2020년 총선 직전이죠. 총선이 2020년 4월에 있었으니까 5개월 전. 자, 선거 출마해야 돼요.
돈이 없습니다. 얼마나 돈이 없냐면 아니 부동산 52억짜리가 있어요.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담보가 잡혀가지고요. 이걸 뭐 처분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유동성 위기라고 하죠. 쓸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 전에 9,600만 원 세금을 체납할 정도로 지금 상당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방송 작가 경력을 활용해서 방송 프로그램 제작하는 회사를 하나 차리는데 매출이 없습니다. 자본 잠식 상태예요. 상당히 힘든 시기. 바로 이 시점에 구세주가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사업가 박 씨. 보면 이정건 전 부총장이 회장님이라고 계속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뭐 박 회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박 회장이 나타난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이정근 전 부총장은 돈이 필요한 거고, 자, 사업가 박 회장은 본인의 사업을 청탁할 권력이 필요한 겁니다. 돈과 권력이 부적절하게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민낯을 지금부터 밝혀보겠습니다. 자, 두 사람의 첫 만남 살펴볼까요? 두 사람이 첫 만났다고 하는 날짜가 서로 다릅니다. 이정근 전 부총장은 12월에 만났다고 하고 2019년, 사업가 박 회장은 이날을 얘기하는데 재판부는 이날이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만났다고 하는데요. 그럼 왜 만났느냐? 자, 당시에 사업가 박 회장이요, 무슨 투자 파트너스를 좀 인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별의별 사업을 다 하는 그냥 사업가예요. 자, 인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 파트너스에 있는 김모 감사라는 사람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박 회장이 이걸 인수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 김 감사를 구워 삶아야 하는 겁니다.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김 감사가 이정근 전 부총장과 친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 걸러서 이정근 전 부총장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자리에서 이 박 회장에 따르면 이정근 전 부총장이 이분 이름을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내가 박영선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는데 박 장관과 언니 동생 하는 사이다, 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투자 파트너스가 이 중소벤처기업부 자금을 지원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박 장관도 힘을 써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뉘앙스를 비친 거죠. 자, 그러고는요 12월 6일에 한 호텔에서 다시 만납니다. 자, 제가 운전기사를 취재한 적이 있는데 박 회장의, 자, 이 판결문 내용 보면 두 사람이 호텔에서 만났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그런데 그 호텔이 저희 운전기사 말에 따르면 서울 그 강남 고속터미널 뒤에 있는 팔레스 호텔에서 자주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12월 6일에 만났을 때 이정근 전 부총장이 처음으로 돈 얘기를 꺼냅니다. 자, 내가 박 장관이나 김 감사에게 청탁을 하려면 2천만 원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면서 본인의 다른 인맥을 과시합니다. 이제 앞으로 또 나올 텐데,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내가 친하고, 당시 비서실장이었죠.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이분, 내가 송영길, 당시엔 대표가 아니었죠. 의원과 친한데 이분이 앞으로 중요한 자리에 갈 거다. 그러면 나는 내년 총선 공천은 떼어놓은 당상이다. 뭐 예언하는 것 같죠. 2021년에 실제로 당대표가 되고 본인은 중용이 되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이름을 팔고요. 자, 그리고 12월 8일 이틀 뒤에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무슨 문자냐면 경북 청송군에 이정근 전 부총장이 임야 땅을 갖고 있었나 봐요. 이 등기부 등본을 보내면서 말씀드린 청송 땅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박 회장이 재판정에서 한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서 본인 땅을 사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돈 얘기한 거 외에 실제로는 다운 계약서로 5천만 원에 사는 걸로 쓰고 실제로는 1억 원을 달라고 했다. 이게 이제 이 박 회장이 재판정에서 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땅을 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12월 10일에 현금 3천만 원을 박 회장이 이정근 전 부총장에게 줍니다. 자, 현금 3천만 원. 어떻게 보면요, 소박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 32차례. 이게 뭔지 아십니까? 빨간 펜으로 한번 써보죠. 32차례. 이정근 전 부총장이 그 이후에 사업가 박 회장에게 받은 돈의 횟수입니다. 32차례 돈을 받습니다. 그 돈이 총 얼마냐? 10억 넘는 259만 8,700원. 이건요, 1심 판결까지 나온
숫자입니다. 뭐 나중에 2심이나 대법원에서 뒤바뀔 수는 있지만 일단 1심은 32차례에 걸쳐서 10억 원 넘는 돈을 이정근 전 부총장이 사업가 박 회장에게 받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래 한 번 받기가 어렵지 한 번 받으면 또 무뎌지기 마련이잖아요. 사람 마음이. 처음 만났을 때 이정근 전 부총장은 야, 투자 파트너스 인수할 정도 되면 돈이 많겠구나. 아까 어려운 시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여러 청탁을 받는 대신에 돈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게 검찰에 재판 넘길 때의 시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거 아마 보시면 앞으로 두고두고 유효하실 거예요. 자, 게이트라는 이름 붙은 사건들. 자, 이번 사건도 보시죠. 아주 은밀하게 돈을 주고 받았잖아요. 32차례에 걸쳐서. 그런데 왜 터졌을까요? 게이트는 꼭 터집니다. 결국은 터져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정근 전 부총장에 대해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그보다 더 많은 판결을 내렸잖아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 그 이후로 이정근이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이 없다라는 부분이 중요하게 이야기가 됩니다. 근거로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정근 전 부총장 다 부인합니다. 어떻게 부인을 하느냐. 일단 현금 받은 거는요. 현금은 흔적이 남지 않잖아요. 그죠? 무조건 안 받았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1심 판결에 따르면 실제로 뭐 대법원에서 바뀔 수도 있지만 자, 그다가 계좌로 송금된 거 있죠. 이거는 흔적이 지금 남잖아요. 계좌로 보냈으니까 돈이 간 게 남잖아요. 이거는 빌린 돈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주로. 아니면 그 아까 박 회장 회사에 내가 취업을 해서 받은 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일단 빌린 돈인데 뭐 안 갚았다. 이런 얘기고요. 또 명품 신발 가방도 받거든요. 박 회장에게. 이건 내 생일 때 그냥 선물 받은 거다. 그러니까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선물 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도 안 받아들여집니다. 1심 재판부에게는요. 왜냐? 이거를 뛰어넘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1심 재판부 말로는. 자, 이게 이 게이트가 터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불법 청탁을 하는 경우는요. 주는 사람은 모든 기록을 대부분 남겨놓습니다.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될 소지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도 이거와 무관치 않습니다. 그 부분도 잠시 후에 알려드릴 텐데 야, 박 회장이 얼마나 많은 기록들을 남겨놓는지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만났을 때 그때 뭐 12월 10일 날 해서 3천만 원 딱 받았죠. 이게 왜 인정이 되느냐. 본인은 지금 부인해요. 계속 돈 받은 걸. 첫 번째, 본인 다이어리의 기록을 딱 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어디 일식당에서 장소도 딱 정확히 적어놓죠. 현금 3천만 원. 아주 구체적이죠. 본인 휴대전화예요. 구글 캘린더 여러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제 자기의 일정들 적어놓는 거기에 또 써놔요. Y 일식당 현금 3천. 보통 일정만 보면 이렇게 뭐 장소 정도 적어놓잖아요. 아니죠. 현금 액수까지 정확히 적어놓습니다. 자, 3번 회사 격리가 또 작성을 해놓습니다. 엑셀에 12월 10일 3천만 원 호텔 일식당. 왜냐하면 다 일치라니까. 이게 훨씬 신빙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지금 다 이게 모든 게 일치라니까. 자, 이때 상황도요. 정확히 기억을 합니다. 재판정에서 구체적인 진술을 합니다. 당시에 박 회장 본인이 현금 2천만 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박영선 전 장관에게 잘 좀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당시 이정근 전 부총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회장님, 이런 일 안 해보셨어요? 제가 밥도 사고 해야 하는데 그럼 제 돈을 밥 살 때 쓸 수는 없잖아요. 제 건 없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현금 1,000만 원을 더 줬다. 그래서 현금 3천만 원을 준 거다. 아주 구체적이죠. 자,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심지어 운전기사가 일기를 써요. 운전기사가 Y호텔에 내가 갔다고 일기를 쓰고 법원에서 내가 갔어요. 운전해서 갔어요. 라고 진술을 합니다. 결정적인 거는요. 이 휴대전화입니다. 휴대전화. 자, 이 박 회장이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이 휴대폰 안에 이정근 전 부총장과 전화할 때 또 만날 때 모든 대화를 녹음을 해놓습니다. 자, 카카오톡,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 다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휴대폰 하나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심지어 이정근 전 부총장 본인 휴대전화에도 남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준 쪽은 이렇게 다 나중에 문제될 걸 대비해서 기록을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도 모르게 또 본인이 알았듯 휴대전화에도 다 기록이 남아요. 자, 보십시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왜 터졌죠? 이정근 전 부총장 이 아까 말씀드린 S10 플러스 이 휴대전화 안에 녹음 파일 3만 개가 지금 들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은 이정근 전 부총장이 심지어 본인이 돈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본인은 전달자예요. 그러니까 다 이게 기록을 해놓는 겁니다. 참 이래서 거짓은 끝까지 갈 수 없고 또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1심 판결에서 이정근 전 부총장은 50건이 이제 재판이 넘겨졌는데 그중에 대부분 47건이 이런 기록이 상세히 남아있다 보니까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물론 이정근 전 부총장은 불복해서 항소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심이 이어지겠죠. 자, 내일은요. 구체적으로 지금 아까 박영선 전 장관 이름을 팔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인맥들을 이 박 회장에게 팔아서 32차례 돈을 받았는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판 이름 중에는요.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도 있고요. 그중에서 딱 한 명만 말씀드리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있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동행가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